Biggest, it isn't just building an iron dome, as they call it. Yeah. It's making it work in South Korea's specific environment. Israel ain't South Korea. Very different landscape in Israel. Things are pretty flat out there. Take a trip to Korea, and it's exactly the opposite. Has North Korea really got all that? 한국산이라 구매한 것이 아닌 세계 최고의 무기를 찾다 보니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덱스 2025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방산 전시회입니다. 1993년 시작되어 올해는 무려 65개국 13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오는 17일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 2009년부터 꾸준히 참가한 한국도 올해는 한화, LIG넥스원, 카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등 주요 한국 방산 기업의 참여를 예고하였습니다. 아이덱스는 다른 방산 전시회와 달리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등 오일머니로 활용한 대규모 무기 계약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이덱스는 단순한 방산 전시회가 아니라 중동 방산 시장의 핵심 무기 쇼핑 행사 역할을 하는 무기 판촉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상 무기 계약의 권한을 지닌 각국의 왕실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대형 무기 계약이 이곳에서 자주 성사됩니다. 또한 아이덱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실제 무기 시연이 가능한 방산 전시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로사토리나 DSEI 같은 전시회는 실내 위주이지만 아이덱스에서는 실외에서 실탄 사격과 무기 운용 시연을 직접 볼 수 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2023년 아이덱스에서는 약 63억 달러, 8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도 사우디, UAE 등과 맺은 여러 수출 계약을 아이덱스 현장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천무, 천궁, 현궁 등의 계약이 엠바고로 가려졌지만 추후 시기가 아이덱스 직후였음이 드러나는데요. 그만큼 아이덱스는 한국 방산업체에도 매력적인 무대이죠. 중동 전략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전시회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 아이덱스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방공 무기체계들이 대거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하나와 LIG넥스원의 합작으로 탄생한 통합 방공망입니다. 한국은 KAMD로 불리는 세계 최강급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440제곱미터 규모의 역대 최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산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였고 특히 LSM을 해외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죠. ADD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M의 유도탄은 요격 고도까지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내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이란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도 탑재되어 있죠. 또한 하나 시스템은 방공체계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와 천궁2,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스정포 요격체계, LAMD 등을 함께 선보였고 수영 무인기 탐지, 포획, 레이저 요격이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까지 통합 방공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했는데 한자리에서 본 한국의 방공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웅장한 느낌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가히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먹는 수준의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은 북중러와 같은 미사일 원툴 국가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상 방공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다층 방공망을 갖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북한은 질은 몰라도 양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중국은 198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 미사일을 연구해 둥펑, 창젠 시리즈 등 강력한 전력을 갖췄으며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기술 원조격 국가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 라방가르드부터 초장거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까지 세계 최강 수준을 보유하고 있죠. 주변에 이런 미사일 강국들이 몰려있으니 한국이 생존을 위해 방공 시스템을 극도로 발전시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에 중동 국가들 역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춘 한국의 방공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천궁은 한국 외에 사우디, UAE, 이라크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계약 규모도 상당합니다. 2022년 UAE 3조 7천억 원, 2023년 사우디 4조 2,500억 원, 2024년 이라크 3조 7천억 원 등 대규모 수출이 잇따랐죠. 이에 천궁보다 더 높은 고도를 방어하는 LSM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방공 시스템은 하나만 도입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이 고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SM을 도입하면 더 높은 고도를 막을 SM까지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데요. 한번 한국산 방공망을 쓰기 시작하면 운용 효율과 시스템 호환성을 위해 다른 방공 체계의 추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같은 체계 구성으로 다층 방어망을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럽, 이스라엘, 미국산 시스템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국 방공망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등 무기 수출 제도가 까다롭고 정책 변화로 구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고전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동 주둔 병력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도 인권 문제 등으로 수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가 예멘 전쟁 등의 무기를 사용하자 독일, 프랑스 등이 공급을 끊어버렸는데요. 가슈크지 사건 역시 너무나 유명하죠. 또한 이스라엘산 방공망은 정치적 부담 탓에 아랍권 국가들이 쉽게 대량 구매하기 어려운데, 사우디처럼 팔레스타인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산 방공망은 정치적 중립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다층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면서 실전 배치를 거듭해 그 성능을 입증해 오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여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데다 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후티 반군은 대규모 대항전을 벌이겠다고 나서 중동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마스도 난리인데 2월 13일 하마스는 트럼프의 경고에도 어떤 인질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하였죠. 특히 이들 하마스와 후티의 주력 무기 체계인 단거리 로켓 가삼을 방어할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한국의 LAMD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접경한 적성국이 없어 패트리어트, 사드, SM-3, GBI 같은 장거리 요격 수단에 집중해왔습니다. 유럽도 러시아, 테러 조직, WMD 등 장거리 위협을 주로 상정해왔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분석이 나왔는데,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한국군 요구에 맞춘 LAMD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닐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반도의 지형이 이스라엘과 달리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군의 미사일 포착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를 위해 한국은 최첨단 A사 레이더와 AI 기술을 접목하였다고 하였죠. South Korea has begun development of their Iron Dome-like air defense system, which will protect against rocket and artillery attacks. If you've never seen one of these in action, there's a ton on YouTube. Like, I don't know, I think it's really cool. The system itself uses radar, interceptors, and sensors to detect and neutralize incoming threats in real time. Of course, I'm saying it's really cool in like as somebody who's watched videos of it, but not someone who's actually been protected by this. I think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that are that are neat. But unlike Israel's system, South Korea's adaptation faces engineering challenges due to its mountainous terrain and also high-density urban areas. Development is aiming to improve civilian safety and fortify strategic installations, really reflecting on South Korea's emphasis on self-reliant defense solutions. Analysts view this as a strategic shift. This is cool. This is. I think you've hit the number one challenge on the head right out the gate. The biggest, it isn't just building an iron dome, as they call it. Yeah. It's making it work in South Korea's specific environment. Israel ain't South Korea. Very different landscape in Israel. Things are pretty flat out there. Take a trip to Korea and it's exactly the opposite. You know, it's literally got mountainous terrain, dense urban areas, which are going to cause kind of issues for radar line of sight issues. You've got interceptor accuracy in tight spaces, and then you've got kind of multi-vector attacks. You've got all of that to consider. So this sounds theoretically wonderful for Israel. I wonder what it's really going to be like in South Korea. I think you're close, but I think that the number one challenge isn't just making this work for the terrain. You said close. Close. The number one challenge is being able to do what you just said, make the designs work correctly, and scale the production fast enough to deploy this before it doesn't matter anymore. You want to be able to deploy this, especially with the fact that the budget. Okay, well, let's be real. Okay,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sn't just about kind of making these interceptors. The real challenge is getting real-time threat detection to work in South Korea's. Your problem here only makes the number one problem of scaling this fast enough even more of a challenge. It's got to defeat a variety of threats, right? Not just this whole interceptor thing. You've got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precision guided munitions, drones, low-flying aircraft. It's got to defeat these. Has North Korea really got all that? At 70 I think you had like radius. buses, horse and cart. They have trebuchets as well. The horse before the cart here to the solutions. The solution, advanced
radar and AI-driven targeting. 아이언돔은 주로 로켓 공격 방어에 특화된 반면 한국의 LAMD는 장거리 포탄,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특히 표적 탐지와 식별에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형태와 궤도, 속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포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포대가 함께 작동해 대규모 공격에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전구 방어의 핵심 요소이죠. 한 개의 발사대에 3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6개의 발사대가 하나의 포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9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고도 5km 이내, 최대 사거리 7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저중고 다층 방공 체계를 통해 한국은 빈틈없는 철벽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오히려 최고의 기술적 가치로 전환한 셈이죠. 역경 속에서도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방공망이 왜 이렇게 강하냐고. 한국 맵으로 플레이하려면 일단 터렛부터 깔아야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